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하드웨어 그 세 가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글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글본은 제 라즈베리 파이하고 비슷하게 OS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네,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너무 무거운 OS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리눅스 기반의 OS를 올려서 좀 가볍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라즈베리 파이와의 차이점으로는 이제 비글본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HDMI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따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과, 라즈베리 파이 OS는 SD 카드에 이제 써서 SD 카드를 꼽아서 부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비글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D 카드를 통해서 자체 내부 메모리에 OS를 덮어 쓰게 되면은 SD 카드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그 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글본 소개, 비글본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OS 설치하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를 진행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뭐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좀 OS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 1강을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S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래서 비글본 최초 접속을 해서 와이파이 세팅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세팅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라즈베리 파이와 동일한데요. 접속하는 방법도 이제 비슷한데, 비글본은 USB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뭐 시리얼 통신이나 아니면 그 USB 포트가 지금 아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로메카에서 나온 이 비글본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 이 보드는 비글본 에어 버전이고요. 최초로 나온 버전은 이제 NI에서 그 비글본 블랙이라고 하는 검은색 버전으로 최초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 하드웨어 자체는 오픈 하드웨어로서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모든 설계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집약하고 압축을 해서 한 장의 보드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비글본 에어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3하고 동일하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급이라고 하는 무선 통신 기술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이 모듈도 지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실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로메카에서 나온 그 비글본 에어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지금 다 씌워져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텐데, 여기 케이스가 없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크게 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즈베리 파이하고 틀리게 이 비글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유선 핀들을, 유선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UART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시리얼, 아이스케어 C, 그다음에 그 비글본 에어에 그 지금 저희가 나눠드렸던 보드 자체에는 확장 케이프가 올라가 있어서 RS232, RS485까지 같이 그 연결을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은 앞쪽 모듈 같은 경우는 UART하고 아이스케어C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4핀짜리 커넥터가 나와져 있고요. 뒤쪽을 보면은 지금 RS485 모듈이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이 나와 있고, USB 포트는 2개가 있고, 이쪽은 미니 USB로 이제 나중에 컴퓨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그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DC 5V 전원을 사용을 하면 되고, 아댑터 같은 경우에는 DC 5V에서 한 1.5A 이상 정도를 사용해 주는 게 이상적인 전원을 공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암페어가 중요한 게, 이 안에도 지금 블루투스 모듈하고 지급이 모듈하고 다양한 모듈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뭐 0.5A나 뭐 1A 같은 경우는 전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되고,
옆쪽에 보이는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이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통신 모듈에 맞춰서 안테나를 3개 다 꽂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만 쓸 수 와이파이 안테나를 꽂아서 와이파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글본 에어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비글본에는 굉장히 많은 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핀들에 대한 설명도 잠시 후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은 메모리는 512메가를 지금 쓰고 있고, 플래시 롬이라고 하는 요 eMMC는 4기가까지 쓸 수 있습니다. 4기가 넣으면은 외부 확장 SD 카드를 확장을 해서 마운트를 시킨 다음에 확장 슬롯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램 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선으로 연결할 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와 있는 버튼은 파워 버튼하고 리셋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부트 버튼이 있는데, 부트 버튼은 케이프를 벗겨내고, 그 케이스를 벗겨내고 안쪽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최초 부팅을 할 때 롬을 덮어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보다 메모리하고 뭐 롬 사이즈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대용량 PC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소형 PC로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간단한 처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다시 클라우드나 아니면 개인 서버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이트웨이 장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CPU 같은 경우는 지금 맥스 1GHz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준 스펙 자체는 이제 300MHz로 잡혀져 있을 텐데, 이제 조정을 해서 1GHz까지 맥시멈으로 좀 쓸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가 이제 그 비글본에 붙어 있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핀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상단으로 봤을 때 비글본 에어를 이제 그 램포트가 이제 아래로 가게 하고, 옆면으로 봤을 때 지금 위쪽에 있는 요 핀이 P8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P9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8번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라운드부터 뭐 GPIO 선, 그다음에 뭐 UART 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ISQRC 선, 뭐 타이머 선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P9번 같은 경우에도 ISQRC 선, ISQRC가 1, 2가 다 지금 P9번에 붙어 있네요. 그다음에 뭐 GPIO 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핀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거는 5V하고 3.3V 아두이노하고 동일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핀을 다 써서 센서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 비글본에 좀 무리가 가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활용을 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센서들을 붙여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내가 센서를 구매하고자 할 때 붙일 수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자체가 좀 넓어지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 케이블을 부착하게 되면은 485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케이블 안쪽을 보면은 RS232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벗겨진 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케이블 벗겨놓으면 위에 이제 뚜껑을 벗기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아이스케어시하고 유아트에 대한 그 포트였고요. 가운데 보이는 이 흰색 버튼, 이 흰색 그 5핀짜리 구성의 RS231을 위한 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그림 자체는 이제 밑변에 보이는 요 기본 보드만 있는 거고요. 여기서 확장 케이블을 붙였을 때 다양한 모듈들을,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파워 온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앞쪽에 보이는 안테나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 라인에 이 라인에 지금 전원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V 지금 전 2A짜리 아댑터를 쓰고 있고 바로 넣어주면은 전원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앞쪽에 보이는 LED 5개를 통해서 LED 4개를 통해서 지금 5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작동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파워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 빨간색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파워 자체는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누르네. 이런 식으로 파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LED가 쭉 올라가게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파워 온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OS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OS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1강을 진행을 하면서 윈32 디스크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SD카드에 만드는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하드웨어 구성 자체가 라즈베리 파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글본에서 제공하는 OS를 쓰는 게 아무래도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beagleboard.org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getStart라고 하는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비글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비글본 그린 버전까지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그 외에도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가장 최초 버전이었던 비글본 블랙 버전입니다. 그래서 비글본 블랙 버전을 이제 말 그대로 보드가 검은색으로 나와서 비글본 블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혹시 이제 나중에 설치가 다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글본에 대한 드라이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인스톨 드라이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S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biglebone.org.last-image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비글본에 올라가는 OS 자체는 리눅스 데비안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스트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을 SD 카드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좀 올더 데비안 이미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최신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오래된 버전이지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옵션은 with a flashing the eMMC라고 하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써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글본 에어 같은 경우에는 4기가의 eMMC를 갖고 있는데 이 eMMC에 따로 라이팅을 하지 않고 SD 카드로 라즈베리 파이하고 동일하게 부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이 올더 데비안 이미지의 with a flashing the eMMC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SD카드를 동일하게 만드신 다음에 SD카드를 슬롯을 아래쪽에 보면은 SD카드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꼽아서 부팅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자동적으로 SD카드를 통해서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OS를 설치할 때도 얘도 최소한 4기가 이상, 최소한 8기가 이상의 SD카드를 가지고 OS를 덮어 쓰셔야지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글본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이제 다양한 뭐 이그젠플들이나 뭐 드라이버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하셔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 모델이었던 비글본 블랙 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투박하게 생겼지만 현재하고 크게 다른 점은 이제 없고요. 이제 저희 그 비글본 에어 버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했던 거는 지급이 모듈을 추가를 하고 와이파이 모듈하고 블루투스 모듈까지 한 장의 보드에 압축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를 SD 카드를 만든 다음에 그 SD 카드를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앞쪽에 SD 카드 구멍에 넣고 전원을 뺀 다음에 SD 카드를 넣고 다시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일반적인 OS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롬 eMMC에 덮어 씌워서 부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이게 따로 뭐 모니터를 연결하고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완료됐는지 아니면 덜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 시간은 한 7분에서 10분 이상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 한번 접속을 SD카드로 이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인스톨을 하실 때 한 10분 정도는 꽂아두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